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에서는 좀 이제 관점의 변동 뭐 이런 얘기를 좀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 48쪽에 보면 47쪽에 보겠습니다. 아주 재미난 얘기가 나와요. 스티브 잡스가 했던 얘기인데 뭐냐면 이런 거죠. 사람이 제품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자기가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 뭘 원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내가 보여주기 전까지는 무엇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기 들어봤더니 난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얘기했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애매모호성이 있어서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이런 거야? 그럼 내가 봤더니 이게 아닌데? 이렇게 되면 싸워서 난리다. 갱상도 싸워서 이런 때문에 싸워서 못 거고. 그래서 머리로 생각했는구나. 실제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뭐 느낌이 좀 이렇게 뭐 쌈박하면서 뭐 그러면서 약간 뭐 엘레강스하면서 약간 어려운 말 써가면서 좀 이렇게 분위기도 있고 나 이런 걸 원해. 그 얘기를 듣고 서비스 제공했더니 또 이건 아니야. 그래서 뭘 반드시 거쳐야 되냐면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품들 보여주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 고객 욕구를 들어서 서비스 했다는데 막상 해봤더니 이거 아닌데요? 라고 이용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뒤에 요 뒤에 아이디어 라이브를 가지고 선택할 때 사실 여기 검증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확 만드니까 이제는 사실은 도박하듯이 사업을 하는 게 되게 많아요. 도박하듯이 하는 게. 계속 테스트해보고 해야 된대.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 48쪽에 얘기했어요. 자,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객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고객이 그 자신만이 대답할 수 있다. 그 대답을 들으면 집요하고 체계적으로 고객에게 다가가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할 때 거기에 이 주제 타이틀에도 잘 나와 있네요. 자, 47쪽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이 주제 타이틀이 뭐죠? 주의 말만 듣고 무작정 움직이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요거 사업하면 돼, 요거 하면 될 거야 라는 말만 듣고 그냥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요하게 물어뜯고 봐야 돼서. 그래서 제가 계속 사진을 찍어보고 하라는 거 뭐냐면 이렇게 집요 있게 물어뜯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생적으로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진을 찍고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업할 때 우리 머리로만 이렇게 이래하면 사업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사무실 안에만 사업인 거예요. 그래서 49쪽에 스티브 플랭크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한 목소리 읽을까요? 사무실 안에는 입증된 사실이 아닌 의견만 있을 것이다. 의견만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우리가 계속 오해하고 있는 거지 우리는 고객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50쪽에 나오네요. 고객이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게 9가지 죄악 중에 하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범죄라는 범죄. 중간에 나오죠. 신사업 추진할 때 9대 죄악 중에 하나가 우리는 무엇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 특별히 요즘같이 인터넷이 발달돼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인터넷에서 자료를 막 서치하고 검색하고 막 이렇게 해서 나와요. 그래서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정보를 보면 지금 50쪽입니다. 50쪽.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정보만 보고 믿고 그냥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터넷에 그렇게 나와 있어도 실제로는 진짜로 눈으로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51쪽에 타이틀이 되게 의미심장하네요. 뭐라고 됐죠? 나는 사용자가 아니다. 사용자가 아니다. 사용자가 아니다. 따라서 53쪽 하반에 보시면 나는 사용자가 아니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객과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되게 중요한 현장을 놓쳐버리면 바로 망합니다. 고객과 시장을 이해하기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도 이제 창업대학원 하고 있지만 실수하기 신게 뭐냐면 창업대학원 이렇게 교육하는 게 맞아. 그렇게 오판하고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학기에는 이제 육체산업학과는 그렇게 못했는데 야간에 있는 우리 창업학과 같은 경우는 소윤만 교수님과 거의 모든 사람을 다 인터뷰를 했어요. 상담을 한 거죠. 만족하냐, 뭘 개선할까, 뭐 할까. 이제 하반기에도 이제 하반기 여기는 지금 뭐 시영 교수님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이번에 서로 마트레드 해갖고 또 사람들 계속 의견을 듣고 반영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해야 하는 거죠. 왜냐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궁금한 것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제 업체를 하고 계신 분은 현장을 가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고객이 이제 숫자가 많아졌어요. 우리 입장에서 차산업학과랑 창업학과랑 하니까 주 60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만치 않은 거예요. 한참 그런 내용들을 잘 모니터링하려고 사실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몇 페이지 나오냐 하면 저기입니다. 58쪽. 58쪽. 사무실 밖으로 나가서 고객을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고객을 만나서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어떤 거냐? 컨텍스트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으면 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할까를 알려고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진을 찍을 때 자연 만물을 찍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특히 사업장이나 누구를 찍는 게 되게 중요하면 사람을 잘 찍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타겟으로 생각하는 지역이 있다면 거기에 사람을 잘 찍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연만물은 이용하는 거지만 그 속성을 이용하는 거지만 결국 우리의 고객은 자연만물을 이용하는 거지 우리 고객은 사람이잖아요. 여기도 나왔잖아요. 사람의 이걸 활동을 잘 관찰해서 가치를 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사람을 잘 찍는 게 되게 중요해요. 관찰하고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어제 교수님 회오리라는 업체를 가봤는데 네. 직원들을 딱 치다 보니까 직원들 딱 많을까요? 얼굴 자체가 다 밝더라고요. 그러면 이 회사는 제대로 돌아간다. 경영자가 제대로 경영을 하고 있다는 걸 직감이 딱 오더라고요. 그런데 젊은 농부들 그거는 가면 인상이 막 찌그지고 막 이런 거예요. 일이 된 거예요. 한 명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 걸 보셨네요. 예. 같이 가셨죠? 네, 같이. 그럼 보셨어요? 저는 캐치 못했습니다. 그런 거 보셨어요? 네네, 마음편. 네, 그 지금 말씀 듣고 생각해 보니까 그런. 네. 한그 주더라도 멋을 꼭 웃으면서 저 갖다 주고 우리가 주면서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그게 딱 직원들이 그 정도 된다는 거는 사장님이나 이 공장이 잘 돌아가게 되면 그게 가능한데 내일 뭐 임금 받았겠는지 못 받았겠는지 이런 고민해제긴 그게 그리 안 나오거든요. 그 인성들이. 근데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하는 거 진짜 우리 그 회사가 가져가는 그 시스템을 보니까 거의 일본 시스템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보통 우리 손님들이 가면 문 앞에까지 나와서 그냥 잘 안 하거든. 사람들이 가면 앞에까지 나와서 우리 버스 탄 데까지 와서 막 이렇게 할 주도 해준다 하면 일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거의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분이 그 스타일까지 따라하는 것 같아요. 다음번에 가면 또 간다면 이분들이 왜 이렇게 웃을 수밖에 없을까? 네. 그 이유를 캐치해내면 그건 진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장님이 이 복지가 잘 되는 것인지 아니면 관계가 좋은 것인지 아니면 훈련이 잘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알아낼 때 이제 배울 게 많아져요. 그리고 반대로 여기는 안 좋은 데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얼굴 상태가 안 좋은지 그 팩트를 그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날따라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팩트를 한번 찾아보는 거, 이유를 한번 찾아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젊은 농부가 가는 사육 아이템하고 여기에 가고자 하는 사육 아이템이 두 개를 딱 나눴을 때 보면 젊은 농부는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이 친구는 전부 다 가공이나 이런 거 외주 줘야 됩니다. 뭐 할 거 없습니다. 다 주고 그냥 나는 그냥 편하게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는 모든 걸 다 해가지고 가진 쪽을 설명한단 말입니다. 그때 들을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양반은 사업을 갖다가 계속 지금 현재 해 나가는 사업을 키우려고 하는 쪽으로 강하고 이 친구는 지금 하는 농사 짓고 하는 이런 거를 죽이 나가면서 지는 안 하면서 OEM 받아서 생산을 하면서 그 동네 사람들 하면서 지는 지가 주로 가고자 하는 거는 교육 사업 쪽으로 가고자 하는 것들로 쫙 배치가 되는 것들 그냥 한눈에 들어오더라고. 그런 게 보이는 게 사업이 그게 사업 방향이 서로가 이 친구가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이 사장님이 가고 두 대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 다르더라고요. 예. 오케이. 예, 아주 좋은 관찰을 하셨어요. 비슷하게 보셨나 보네, 다른. 그 비슷 봤을 거예요. 그건. 깜짝 놀란 표정. 네. 못 보셨네. 네, 저는 시설만 보느라고. 그러니까 제가 디자인 싱킹 할 때 여기 첫 번째 이유죠. 인간. 장소는 보지만 더 중요한 거는 여기는 여러분 어디 매장에 가면 좋은 지적을 해주시는 거예요. 누굴 봐야 되냐? 일하는 사람, 손님이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우리 식당에 가도 쓰면 아줌마가 얼굴 좋고 기분 좋게 뭐 한 개 주도 야더 주세요 하고 웃으면서 갖다 주는 거하고 그런데 갖다 주는 거하고 뭐왜 사다가 조금 무지마다 갖다 주면 그 집은 앞으로 다시는 안 간다고 우리는 딱 하면 네. 예를 들어서 아줌마들이 해주다가 뭐 그거보다 한 개가 옷에 쏟아졌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아줌마 집이 인상이 안 좋은 집거든 세탁비 주세요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집은 아이고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이거든 사실 또 그 저기 요즘 백종원 씨가 예. 그 푸드트럭 코치하는 거 그 요즘 방송에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몇몇 장면 보니까 계속 그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는지를 관찰하고 얘기하잖아요.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계속 서 있는지 앉아 있는지 계속 소위 멘트를 어떻게 날리는지도 본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 우리가 식당을 가든 카페를 가든 우리 볼 게 많아져요. 서비스 정신도 보고 그 멀리 있는 사람들 종업원들이 뭐 하고 다니는지도 보여줘. 놀고 있는지 이쪽에 좀 날리고 있는데 저쪽에는 뭐 놀고 있고 딴짓하고 있고 아니면 업무가 체계적으로 앉아서 우왕좌왕하고 있는지 이런 거 되게 상당수 많은 경우에 뭐냐면 괜찮은 식당이었는데 갑자기 무슨 TV 한번 나오고 나서 그 다음 주에 가보면 생 난리가 된 적이 있어요. 많이. 왜냐면 생각지 않았던 개파의 손님 오다 보면 그 기존에 있던 시스템 자리가 확 꼬여버려 갖고 그 무너지는 거 그런 것들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 손님들의 얼굴 표정들을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주로 어떤 사람이 와 있고 왜 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표정도 어떻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62쪽 보면 결국 뭘 이해한다? 컨텍스트 읽을까요? 컨텍스트를 이해하라. 콘텍스트를 이해하라. 거기 보면 홀주블렛의 컨텍스트를 거기서부터 한번 읽을까요? 컨텍스트를부터 시작. 컨텍스트를 실제 현장에서 실제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데이터를 수집해 실제 환경에서 나타나는 사용자 니즈를 이해하는 것. 예. 그래서 오늘 탐방을 했잖아요. 탐방을 하면 유학 간 김에 다른 손님들도 그 서비스에 만족하는지도 한번 물어보세요. 아유, 갔더니 마침 다른 손님과 겹쳤어.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만족하세요? 그래서 디자인 싱킹은 맨 밑에 나와 있네요. 레퍼런스에 Why를 알아야 되는 거. 왜 이런 일을 했는가? 제목에 나와요. 책 제목에 맨 밑에 줄에 디자인 리서치는 Why를 알아야 되는 거. 맨 밑에 줄 보이세요? 예. Why를 알아야 되는 거. Why를 알아야 되는 거. Why를 알아야 되는 거죠. 예, 저희가 잠깐 또 이상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여기 보면 파괴적 혁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파괴적 혁신. 파괴적 혁신은 신입사업자가 어떻게 뚫고 들어가는지 파괴적 혁신의 반대말은 종속적 혁신이죠.
A라는 사업자가 잘하고 있어. 기존의 사업자가 잘하고 있어요. 그럼 신생 내가 들어가려고요. 그러면 누구나 봐도 이 사람이 잘하기 때문에 내가 들어갈 때는 근데 여기서 얘기는 잘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잘하는 것이 좋을까가 얘기가 나오는데 1번 전략이 1번 전략. 이 A 사업자가 감당하지 않는 고객들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1번으로. 그러니까 신규 고객. 예를 들면 그 꾸러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꾸러미 사업 아시죠? 아시잖아요, 꾸러미 사업. 근데 보통 꾸러미 사업은 뭐 이렇게 되는데 보통 꾸러미 사업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신규로 들어갈 때 어떻게 할까 봤더니 예를 들면 뭐 당뇨병 환자를 위한 꾸러미는 어떨지. 근데 당뇨병 환자들은 챙겨 먹을 게 별도로 있는데 그 챙겨 먹기가 귀찮잖아요. 아니 내가 도시락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근데 당뇨 있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당뇨 환자들이나 고혈압 환자들은 식사 조절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회사 출근해요. 점심 어디서 먹어요? 막 먹어 그냥. 자기가 챙겨가지 않는 한 쉽지 않아요. 일반 식당에서는 당뇨 환자들하고 배려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사실 맨 처음엔 조심하다가 시간이 지날 때는 그냥 그만 귀찮고 말다 하다가 또 막 먹기 시작하다가 그게 이제 무너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신성 도시락 사업자도 있는데 나는 아예 도시에 이 당뇨들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먹기 좋은 도시락 사업을 한다든지 이게 신규 고객을 창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이게 이런 거예요. 기존의 사업자가 있는데 전혀 챙기지 않지만 의미 있는 그룹들이 있어요. 고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주 저가. 아주 저가.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저가라는 딱 두 가지예요. 뭐냐면 원자재를 싼 걸 쓰든지 기능을 막 빼고 쓰든지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중국집을 하는데 학교 앞에 너무 사람들 뭐 청년들 비싸고 하니까 아예 짜장면만은 그냥 3,000원만에 주고 다른 건 다 제가 니네 왜 이러냐? 청년들 배고픈데 그냥 짜장면 3,000원에 줍니다.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서빙 없어. 왜냐면 맞춰야 되니까. 그럼 가면 서비스가 나쁘잖아요. 근데 그걸 감당하는 거지. 그걸 우리 트레이드입니다. 3,000원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저가 항공화도 하는 거죠. 저가 항공처럼 아예 아주 저가. 그러면 이해를 해. 왜냐면 이거는 저가지만 뭐 그렇게 주는 거라고 이해를 하죠. 처음 이 사람의 입장에 볼 때는 이 두 사람 왔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그래 뭐 그까짓 거. 여기 뭐 저가 뭐 별거 아닌 거. 신규 고객 이거 얼마나 된다고. 그래갖고 우습게 생각해. 기존 사업자는 사이트 크고 캐파도 크고 잘하고 있잖아요. 우습게 생각해. 근데 이 사업을 처음에는 하다가 이 고비를 잘 놓고 안정기를 들어서요. 시간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 사업자가 어떻게 변했죠? A와 동문. A와 동료. 그 전에. 이걸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첫 번째 나한테 A고 뺏어오기에 능력이 좋아요. 어떤 능력이 좋아냐면 싸게 만들다 보니까 이 사람들 품질도 좋아져. 있잖아요. 처음에는 시제품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뭐 허접하게 이렇게 만들다 계속 반복해서 만들다 보면 숙련이 돼서 캐파가 늘어나요. 실력도 좋아지고
신규기 이건 맨 처음에는 그냥 이 사람이 필요할 때 가서 아토피용 뭐 저희 누구냐 우리 당뇨병용 도시락 맞춰서 보니까 처음에는 더 많이 주기도 하고 잘 못 맞추게 하다가 그게 반복되다 보면은 요령도 생기고 해갖고 단가도 더 낮출 수 있게 되고 맛도 개량도 되고 서비스가 더 좋아지게 갈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못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럴 여지가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이 순간 신규 고객이 됐을 때 서비스가 보니까 일반 사람들도 먹어도 건강 좋은 건강식이다 할때 일치니까 저가로 팔던 거가 이제는 그냥 상식으로 되버려.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기냐? 이 사업자가 무너져. 파괴적 혁신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 처음에 이 혁신 나와서 다니다가 이 사람이 볼 때는 뭐 그까짓 것 하다가 얘네가 영리해 커질 때 결국 얘를 잡아먹다 그래요. 없어져 버려요. 부닥다리가 돼가. 이게 파괴적 혁신. 기존의 판을 없애버려요. 대표적인 게 지금 전기자동차예요. 지금 전기자동차 나와 있어요. 팔아요. 이번에 어느 회사 거더라 나왔는데 1,500만짜리가 나왔어 전기자동차가. 근데 보조금이 한 1,000만 원 붙고 하면 500만 원에 팔려요 지금. 올여름에 나오는 거. 근데 그게 2인용 차예요. 앞뒤로 이렇게 있고. 근데 옆에 유리창이 그냥 이렇게 천이 아니라 비닐 같은 걸로 이렇게 덮는 스타일이야. 그리고 에어컨도 안 나와. 그리고 또 문제가 몇 가지가 있어요. 한 번 충전해서 80km밖에 못 가. 충전하는데 3시간 걸려. 그럼 이 얘기 딱 들으면 무슨 차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완판이 됐어요. 완판이 됐어요. 흑석판 차가 무슨. 근데 잘 보면 하루에 80km면 떡을 치는 사람들이 있어. 왜냐면 1km가 아니고 상당수는 정차되어 있는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시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조원해서 뭐 하루에 2-30km밖에 안 다니고 상당수는 정차 시간이야. 근데 얘가 결정적으로 좋은 장점이 있어요. 한 달 내내 타봐야 전기세가 1,000원, 2,000원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근데 얘가 계속 시간이 지나면 80km 가는 게 100km, 120km, 200km 가고 또 3시간 충전하던 거가 충전 속도가 또 빨라지고 중간에 뭐 배터리 교체 사업자 뭐 이런 사람들도 막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러면 배터리 충전하러 왔더니 뭐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가스스테이션 주유소 대신 충전할 수 내가 점점 늘어나고 이럴 때 이거 하던 사람이 갑자기 판도가 바뀌어서 가솔린 차를 먹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파괴적 혁신.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신규 서비스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반대로 가솔린 차가 10년 뒤에 없어지냐? 안 없을 시장도 있어요. 특히 어느 시장이 안 없을 거냐면 아주 고가 차, 몇 억대 차 있잖아요. 뭐 롤스로이스 뭐 이런 데 별로 돈에 신경 안 쓰는 사람 거기는 좀 오래 갈 것 같아요. 오히려 반대로. 기름이 많이 나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그런 나라에는 사실 뭐 기름 가격이 뭐 그런 데밖에 안 되니까 충분히 운행이 가능하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기자동차가 첫 번째로 타게 되니까 저가차를 뒤집어 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무시해도 갑자기 있는 부분인데 서비스 중에 그런 사업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틈을 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파괴적 혁신의 핵심 개념입니다. 이 사람이 하도 유명한 말을 해서 교과서 몇 페이지냐면 65쪽입니다. 65쪽. 저자명이 뭐냐면 크레이튼 크리스텐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크레이튼 크리스텐슨. 네, 이게 이 사람 이름이 유명한 사람이라 이름을 구분하는. 이 사람이 무슨 얘기했느냐? 파괴적 혁신. 자, 읽고 파괴적 혁신. 거기 보면 영어도 있어요. Disruptive Innovation. 시작. Disruptive Innovation.
그러니까 왜냐면 여러분이 창업대학원 졸업하잖아요. 근데 창업대학원 졸업했으면 그 졸업자들이 정말 이번 기술은 이 서비스는 파기적 혁신 같은 서비스야 이러면 갑자기 있어 보이잖아. 일단은 뭐가 알겠네. 그리고 이 사람은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발음이 좀 안 되죠. 크레이튼 크리스텐슨. 다시 한번 읽고 크레이튼 크리스텐슨. 클레이턴 크리스텐슨. 예, 이 사람은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읽어서 입에 붙여놓으라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저자 이름 누구예요? 크레이튼 크리스텐슨. 무슨 이론? 파괴적 혁신. 예, 파괴적 혁신은 뭐냐면 기존의 판을 바꿔버리는 새로운 기술인데 이 새로운 기술이 매출이 들어올 때는 이거보다 훨씬 못한 기술로 들어왔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영리한 가치를 기본의 판들을 없애버리는 이 강력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미국 사람입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예요. 육 72쪽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디자인 싱킹의 핵심 이슈는 뭐다? 고객 자신도 모르는 고객의 진짜 욕구를 찾는 작업. 그걸 특별히 뭐라고 하냐? 73쪽에 잠재 미즈라고 표현합니다. 75쪽. 이 그림이 되게 유명한 그림이죠. 바로 요거를 다시 바꾼 거예요. 그래서 하단에 있는데 하단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원이 3개가 되어 있죠. 하단에 비슷할 것 같이. 이게 사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75쪽 그림입니다. 요번에 여기가 기술. 이 제품 서비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업, 시장성.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혁신. 그러면서 여기 가운데가 뭐라고 하냐면 혁신이라고 했어요. 혁신. 출발점이 어디서 시작하냐면 그 사람 중심의 고객의 가치를 잘 발굴해서 이거를 기반으로 한 기술, 제품,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이게 시장성 있게 가기만 하면 뭐가 일어난다?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뭐만 하느냐? 출발을 요거 빼고 시작해요. 일단 제품이 팔리도록만 하죠. 제품을 파는 데만 있어요. 근데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사람의 경험을 기반으로 가치를 잘 만들어내서 이 제품과 서비스 만들어서 시장성을 만들잖아요. 자, 잘 봐요. 지금 내가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제품 만들면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이 만들 때 제품 또 만들어. 남들이 벤치마킹 하면 나쁜 점이 있어요. 뭐냐면 그 한번 봤기 때문에 그것처럼 만들어 또. 벤치마킹의 나쁜 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내가 똑같은 제품을 만들면 어떤 일이 되냐면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서비스는 안 나오는데 출발점이 어디 되냐면 잘 관찰하면 우리가 벤치마킹 하러 갔어도 비판적으로 볼 수 있고 못 보는 걸 볼 수 있더라고요. 친구가 아까 좋은 얼굴을 봤잖아요. 좋은 거를 봤잖아요. 그런 것도 봐야 돼요. 관찰을 그려야 돼요. 그러면 기존의 서비스가 이렇게 했는데 거기 여전히 소비자들이 만족하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개선됐는데 개선됐던 것이 더 사업성이 있는 방향으로 하면 여기에 혁신적인 서비스가 나온다는 거죠. 경남가게대가 좋은 장점은 뭐냐면 6차 산업을 대학원 과정에도 가르친 데가 없지만 이렇게 하면서 시니어 창업 센터도 같이 있고 창업 학과도 있고 그다음에 농학 전공인 교수들부터 비즈니스 전공 교수들이 막 엮여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사업적 기회들 어떻게도 물어보죠. QFD가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들이랑 같이 새로운 컨설팅 하는 것들도 막 기회를 만들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막 해요. 그러니까 제가 받았던 수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하는 데가 없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자만하면 안 되고 저희도 계속 뭘 해야 되냐면 또 관찰하고 보고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은 서비스. 그러니까 저도 알아요. 저희가 완벽하지 않고 부족한 게 많은 걸 알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러분들을 관찰하고 모니터링해서 최적의 좋은 서비스를 가지고 시장에 가도록 그렇게 해야 저희도 살 것이고 그럼 뭐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럼 교수님 이 시점에 제가 함께 물어볼게요. 그러면요. 욕구가 언제? 예, 예.